안녕하십니까. 보험상담부터 설계 청약까지 모든 과정 직접 진행하는 꼼꼼TV 운영자 배진성입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서 실손보험 개정 전에 도대체 나는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거의 없는데 왜 갱신보험료가 이렇게 높아질까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는 이제 메인 자료죠. 금감원 보도 자료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금감원 2020년 12월 9일 날 배포가 됐고요. 보도는 12월 10일 조간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안전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앞서 설명드렸었죠. 저는 보험료 15,000원이면 한 달 보장받을 수 있는 연령인데 왜 30,000원씩을 내야 되지? 네. 나머지 저와 비슷하게 실손보험을 가입한 10%의 가입자가 저와 같은 나머지 90% 가입자의 보험료를 같이 높이기 때문이다. 형평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같은 구조로 바꾸겠다. 사고 많이 내면 보험료 인상시키고 사고 안 내면 보험료 할인해서 깎아주겠다.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법상, 그러니까 단수조항들도 있어야죠. 안전장치. 산정 특례자 등 의료 취약계층은 차등 적용 제외를 하겠다. 당연하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받아야 될 이런 중증 아니면 의료 취약에 놓여 있는 분들은 받으셔야죠. 근데 그렇지 못한 뭐를 하죠?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장범위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상품 대비 10에서 70%로 대폭. 도대체 얼만큼 낮아지길래 70%를 인하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이와 같고요.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 나와 있죠. 실손보험은 그동안 자기부담률 인상,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의 특약 분리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단독 실손으로 만들면서 특약 3종, 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비급여 주사 치료, 비급여 MRI 치료 이렇게 분리해서 특약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사실은 해결 방법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극히 일부 과다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다수의 국민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손해율을 급격하게 상승시켰다. 이거는 근본적인 그 발생시키는 그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제도의 문제점. 여기 보시면 무사고자, 하위, 실제로 가입자 비중 이렇게 많이 수령하시는 분들은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사고가 없거나 얼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여기 대부분의 분들의 보험료를 높이는 거예요. 기존 실손 판매회사가 30개사 중 19년도 말 기준으로 판매 중지회사는 모두 11개, 생보 8개, 손보 3개. 실손보험 들려면 피 뽑아 검사하라고 문턱 높이는 보험사. 팔아봐야 손해, 손보사 20대 실손가입자까지 심사 강화. 이제 실손보험을 예전처럼 아무 때나 내가 원한다고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닌 상황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까다롭고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보장범위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고 보험료 수준은 대폭 인하하겠다. 어떻게?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인 비급여에 대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특약으로 분리를 하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 말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을 특약으로 빼내겠다. 특약 3종으로 우리가 빼냈던
아까 그 세 가지 그 항목이 아니라 아예 비급여 치료 항목을 다 그냥 특약으로 분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보장 한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 전에 한번 위에 있는 이 문구 한번 볼까요? 19년 기준 5천만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0.005%. 현행 입원 통원 5천에 30만원 곱하기 180회. 이렇게 되어 있죠. 상해도 5천만원 입원 의료비, 통원 5,400만원, 30만원 곱하기 180회. 굉장히 충분한 보장 한도입니다. 이 보장 한도가 급여, 비급여로 아예 분리가 되고 입통원이 합산이 됩니다.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비급여 부분을 분리해내서 이 부분에 차등제를 두겠다는 겁니다. 과다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소지가 높은 비급여에 한해서는 앞으로 별도 통원 횟수 제한 등을 추가적으로 예정하겠다. 그러니까 추후 표준약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발표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적정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을 위해서 자기 부담금 수준 및 통원 공제 금액은 종전에 비해 높아진다. 결국엔 본인이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이 조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은 자기 부담금 수준과 통원 공제 금액의 인상의 효과로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대폭 낮아진다. 17년도 출시된 신실손 대비는 약 10% 저렴해지고 09년 이후에 표준화된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50%. 제가 아까 제 보험료의 2배 정도 낸다고 했죠. 그렇죠? 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표준화 전에 실손 가입자 대비 70%. 이거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본다면 09년도 이전에 가입한 표준화 실비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굉장히 본인이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갱신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 실손 이후 09년도 10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도 거의 새로 나온 이 실손보험의 50% 이상의 부담을 더 하면서 보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40세, 뭐 저는 40세가 아니니까 40세 남자 기준 새로운 실손과 기존 실손 기준 보험료의 비교. 이거는 뭐 하나의 그 예시입니다. 손해보험사 4개를 평균 낸 데이터 값이고요. 표준화 전의 실손. 그러니까 2000년도 보험료 기준으로 36,679원인데 새로운 실손을 예상해 보면 그 실손 보험료가 25,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새로운 실손은 40세 남자 기준 1920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온대요. 근데 표준화 후의 실손은 2710원. 제가 아까 그랬죠. 전 여기에 해당되는데 거의 2배 보험료를 낸다고. 그리고 신실손, 우리가 단독 실손에 가입하신 분들은 12,184원. 그러니까 새로운 앞으로 출시되는 4세대 실손을 가입하시는 40세 남성은 표준화 이전의 분보다 25,000원 정도 절감을 하고, 표준화 후 실손 가입자분보다는 9,700원 정도 절감시키고, 신실손에 가입하신 분보다 1,255원 정도 절감된 보험으로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연령대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급격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 제가 그 사례는 그냥 하나의 샘플이긴 하지만 맨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내용들, 이런 것들은 뭐 참고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급여 특약 분리 부분이 이제 관건이죠. 현재는 포괄적 보장구조, 급여, 비급여. 그러니까 급여에서도 보장을 하고 비급여에서도 보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급여 및 비급여로 분리해서
비급여 보장 영역 관리를 위한 체계로 말해요. 그러니까 아예 급여 비급여를 이렇게 보장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급여의 일부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거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을 특약으로 아래 분리해서 거기 할인 할증을 때리겠다. 이래서 과다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소지자가 큰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어 본인의 의료 이용 행태 및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결국엔 내가 사용한 만큼 결국엔 보험료가 높아지고 내가 사용하지 않은 만큼 보험료가 조금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겠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또는 비급여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주겠다는 뜻입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도수치료 등 비급여는 급여 대비 의료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병원 가면 그냥 무조건 도수치료합니다. 그냥 일부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형평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내가 새롭게 건강보험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롭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냥 무심코 추천받아서 도수치료 한두 번 받은 걸 가지고 부담보 설정을 받아야 되는, 내가 정말 내가 받은 혜택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지 마라가 아니죠. 받아야 되는 사람은 받아야 돼요. 하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 이 도수치료는 왜냐하면 저는 제 전공이 제가 스포츠 마사지나 카이로프락틱 같은 이런 것들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의학적으로 이렇게 병원비를 이렇게 고액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렇게 의학적인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반문을 갖고 있거든요.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효과를 내는 항목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 도수치료를 통해서 치료한 케이스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이게 이제 제가 뒷부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했었던 5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2등급이 현상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100만원 미만 청구자는 그냥 유지를 하겠다. 가입자 비중이 25.3% 정도 된대요. 이건 그냥 할인 할증 없이 그냥 그 보험료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연령 증가분은 반영을 하겠죠. 여기 보시면 지급보험금이 전혀 없는, 보험금 청구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그분들이 72.9% 정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73%. 이분들은 할인을 해주겠다. 5%. 이게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5% 할인을 해주겠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가 많은 150만원 미만 청구하시는 분들은 할증 3등급 100%, 4등급 300만원 이상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분은 200%를 할증시키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만원의 보험료라면 4배 오를 수 있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5등급 300만원 이상을 청구하시는 분들은 300%. 그렇죠? 그러면 4배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이 구간에 할증된 보험료 수입분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72.9%에 해당되는 5% 할인되는 분들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보험료 가지고도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의미겠죠. 얼마나 많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의미겠습니다.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극소수 1.8%인 반면에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통해서 할인 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게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겠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자, 암질환,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2018년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4% 정도 되는 분들에는 이거 제외를 하겠다. 차등되는 할인할증을 제외하겠다. 노인 장기요양법상 장기요양 대상자 중 1, 2등급의 판정자, 굉장히 중증입니다.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19년도 기준 65세 이상의 인구수 대비 약 1.5%에 해당되는 분들.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으로 연계성을 강화하겠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 현재 실손보험이 15년 재가입이에요. 1년 갱신 15년 재가입.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건강보험 정책이 변경이 되면 이거를 빨리 수렴을 해서 바꿔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15년 재가입을 해놓으니까 그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7월에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재가입하는 변경 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5년.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 인수 거절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재가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 변화를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게끔 재가입 기준을 15년이 아니라 5년으로 축소하겠다. 그리고 뭐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급여, 비급여, 그리고 비급여 3종이 있었는데 그냥 이거를 급여, 주계약, 비급여는 특약으로 해서 분리를 하겠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완전 둘을 구분한 이유는 비급여 부분을 할인 할증을 적용하려고 그런다. 급여 자기부담률 10에서 20%, 특약 3종은 30%였는데 아예 급여 항목을 전체 20%로 했고 비급여는 30%로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 부담이 높아지니 보험료의 인상 부담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병원을 본인이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 본인 부담금 어쨌든 발생액이 커지니까. 그리고 공제금액도 최소 1, 2만원, 처방은 0.8천원인데 최소 만원, 병의원급, 최소 2만원,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소 3만원, 비급여 항목, 그리고 상해 질병 연간 5천만원, 입원 통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해 입법 통원을 합쳤다, 질병 입통원을 합쳤다, 합산 연간 5천만원, 아예 비급여도 5천만원, 그리고 통원은 해당 20만원, 그리고 비급여에 한해서 별도 통원 횟수가 추가될 예정이다. 그리고 재가입 주기는 현재 보험은 15년인데 내년에 출시될 4기 실손보험은 5년이다. 뭐 향후 계획, 기존 실손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 신상품 출시 전까지 뭐 이런 준비를 하겠다.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 저렴하지만 보장 내용, 자기부담금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 이용 성향 등을 고려해서 전환할지 여부를 고민해라. 계약 전환을 위해 별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는 무심사로 전환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 출시를 하겠다. 제가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 기준 보도자료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뭐 거의 뭐 그냥 읽어드린 수준인데요. 이 부분에 우리 회원님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을 부분을 금융감독원에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왜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뭐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제가 영상 말미에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세 번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실손보험 개정에 대한 영상 3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